안녕하세요. 정 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창업 관련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 받는 방법이랑 바우처 받는 방법 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랑 연관이 좀 돼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장 주소지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주변에도 사업하는 지인이 여럿 있는데요. 그 지인들이 다 이 정책을 처음에 알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정책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았을 텐데 저도 처음부터 몰라가지고 지금 조금만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는 100%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요번 시간 준비했으니까 요대로 진행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청년들 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촬영하는 제 현 시점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죠. 말까지 이 정책이 된다고는 적혀 있는데 아마 추가로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이럴 것 같긴 한데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이시니까 이제 법인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이 내용을 먼저 선행해서 들으시고 요거에 연관된 내용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청년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2년 갔다 왔기 때문에 만 36세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창업 당시 기준이고 창업하고 나서 뭐 나이가 넘어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요 나이대에 이제 맞으셔야 청년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고요. 청년 자격 요건이 맞으신 경우에 이제 그 다음으로 업종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전 강의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마쳤죠. 사장님 안 마치셨으면 빨리 하셔야죠. 네. 일단 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마치신 분에 한해서는 요 업종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업종 안에 통신 판매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단 여기서 주의점은 해당 업종이 처음 하시는 사업이어야 가능합니다. 뭐 예전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이면은 안 되고요. 첫 창업, 그러니까 첫 사업자 등록을 이 업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니까 요런 거는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 요건도 맞고 그 다음에 업종도 맞으신 경우에 지역 요건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정해진 지역 요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겠죠?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쉽게 말해서 수도권 대부분이 이렇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옆에 사진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얼마나 감면이 되느냐 요게 중요한데 지금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청년인 경우에는 50% 감면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100%다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려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시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강의 듣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고 지금 시흥에서 해가지고 50% 감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사업장 등록을 한 주소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업장 주소를 이전을 하더라도 그거는 처음 사업장 기준으로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장을 냈고 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른 데에 비수도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주소 이전을 했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본가 주소로 이렇게 이전을 했고, 거기는 지방이니까 비수도권이죠. 그런데 뭐 감면이 따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신청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옮겨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좀 현재는 다시 제 지금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청년인 경우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는 비청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래도 감면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 게, 비청년인 경우에는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5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비수도권이면 100%인데 청년이 아니면은 비수도권에서 하면은 50%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인 경우에는 아예 못 받는 거고, 비수도권이라도 창업을 하면 5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요 사업을 해갖고 세금을 내실지는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종소세를 2천만 원 정도 낸다고 치면, 내가 비청년이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을 했을 때, 그러면 50% 할인해서 1,000만 원만 종소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이 오시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고요. 제6조 안에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이런 것도 감면이 되는 게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혜택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또 다른 양식의 신청서를 하나 작성을 하셔서 신청을 해야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소세 신청하면 내가 이런 자격이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신청서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이름이 세액 감면 신청서입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 종소세 나중에 신고하실 때 꼭 잊지 말고 같이 신청서 내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은 세무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 세무사님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세무사님들도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잘 모르시면은 조특법 제6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해도 되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좀 은밀한 얘기긴 한데, 은밀한 얘기라고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살포시 말을 꺼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지금 이 감면 혜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주소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점유하신 곳이 수도권이라면은 어차피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나는 청년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수도권 지금 사니까 절대로 감면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상주 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사장님들께서 본인 의사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요. 하여튼 비상주 오피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비상주 오피스란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만 대여해주는 형식입니다.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거기에 있는 비상주 오피스를 주소지를 대여하시고, 그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을 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하시고, 이게 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수지타산 맞추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 하나만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에는 필요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뒷 챕터에서 저희가 소개할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릴 건 세무회계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모집을 안 하고 있고요. 1년에 여러 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갑자기 빵 하고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우처명은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고,
그 세무회계 바우처라고 합니다. 구매 대행을 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제 구매 대행은 수수료가 매출인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사를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 쪽에만 요 바우처를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요 바우처 신청에 들어가시면 세무사를 1년 동안 쓸 비용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K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보통 공고가 뜨는데, 공고 뜨고 나서 보통은 이 서버 마비가 오고 이제 홈페이지가 막 아예 신청도 안 되고 이래서 광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은 순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이 요거를 조금 예의주시를 하시고 있다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올해 세무사 비용은 요걸로 해결을 좀 했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정책이나 혜택이나 바우처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품 등록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 등록 하루 안 하고 요거 신청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요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사장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고 사업의 일부분인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반짝하고 공고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